아웃거인 중 기동력과 지구력을 바탕으로 중화기를 등에 짊어진 채 전장을 누비며 각종 조달과 지원에도 특화되었던 차력거인. 전투에 단독으로 활약하던 타 거인들과 달리 독창적인 전술적 가치를 지녔던 차력거인은 자신만이 가능한 방식으로 다양한 활약을 선보이곤 했는데요. 과연 차력거인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능력은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간디 채널의 진격의 거인 이야기, 차력거인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소속, 말의 제국, 이명, 사족 보행형 거인, 작중 계승자, 피크 핑거, 크기 4m. 차력 거인은 턱거인과 둘뿐인 사족 보행 개체입니다. 작중에선 바닥부터 어깨까지의 높이로 크기를 측정하는데 턱거인과 공유하는 사족 보행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보다 약간 작은 4m라는 크기로 기록되었습니다. 차력거인은 작품에 등장하는 아웃거인 중 가장 못생긴 개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타 아웃거인은 짐승 혹은 괴인 같은 외관이거나 힘줄과 근육이 드러나 있어 다소 그로테스크한 개체도 있지만 저마다 나름의 개성과 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차력거인과 외관적으로 공통 분모가 많은 턱거인의 경우 갈기처럼 휘날리는 머리와 수염이 나름의 멋을 더해줬지만 차력거인은 악어처럼 긴 주둥아리에 순해 보이는 사람 얼굴을 기괴하게 섞어 놓아서 보는 이에게 불쾌한 골짜기를 유발합니다. 연재 당시에도 차력거인 특유의 외관은 멋있지도 않고 기괴하다며 많은 혹평을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계승자가 작중에서 미녀로 통용되는 피크 핑거로 공개되면서 나름의 반전을 선사했습니다. 역대 차력거인의 모습을 보면 오직 남성형만이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요. 피크만 유별난 게 아니라 계승자의 성별이 여성이어도 거인화는 반드시 남성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담으로 차력거인의 이름에 들어간 차력은 일본에서만 쓰이는 짐술의 꾼을 의미하는 단어여서 술의 거인이나 짐꾼거인 정도가 타당한 번역입니다. 거인 개체의 번역명에 별도의 규칙성은 없음에도 차력이라는 한자의 도금이 그대로 번역명으로 옮겨진 특이 케이스입니다. 본작에서 등장하는 대다수의 거인 계승자는 대체로 거인화를 짧고 굵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태의 경우 광범위하고 특색 있는 능력을 보유한 대신 체력을 과하게 소모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 외에도 개체마다 소모하는 체력의 차이는 존재하나 장시간 혹은 연이은 전투는 부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렌 역시 조사병단에서 연속 거인화를 실험했을 때 극심한 체력 고갈로 의식이 흐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차력거인만이 보유한 가장 뚜렷한 장점은 반영구적인 거인화 지속 능력입니다. 거인화를 며칠 정도가 아닌 무려 개월 단위로 유지할 수 있어 수행 가능한 작전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실제로 중동 연합과의 전쟁에선 무려 2달이나 거인화를 지속했다고 합니다. 차력거인은 후방에서 군수물자를 이송하는 지원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전장에 투입되면 독특한 형태로 참전했습니다. 등에 판처대 혹은 대포를 실은 채 전장을 누볐는데 작중에선 총 4개의 중기관총 포탑을 장착해 사방을 커버하는 식으로 운용했으며 각 포탑에 사수가 한 명씩 배치된 형태였고 기관총 대신 대거인포 장비를 장착하기도 했습니다. 차력거인의 등에 싣는다고 화기 자체의 위력이 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위력은 전륜화나 크고 무거워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병기에 차력거인의 기동력이 합쳐지면 고지대 이동과 회피기동을 곁들인 탱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임무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화기를 장착해 고지대를 비롯한 최적의 장소에서 원거리 폭격을 가능케 해준 차력거인은 마레군의 엄청난 전술적 자산이었습니다. 거인화는 지속력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자주 거인화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차력거인은 거인들이 공유하는 급소인 목덜미 부근의 손상이나 본체가 행동 불능이 되지 않는 한 몇 번이고 연속해서 거인화가 가능합니다. 작중에선 자신이 당하지만 않는다면 몇백 번이라도 가능하다는 피크의 발언이 있었고 심지어 거인화 상태에서 본체의 상반신을 밖으로 빼낸 상태에서도 차력거인의 신체를 조종했습니다. 전투 중 창의 흉부를 꿰뚫리거나 머리를 파괴당하는 식의 신체 결손이 발생하면 마치 사출 좌석처럼 즉시 본체를 빼내 기존에 움직이던 신체를 파괴하고 다시 거인화해 온전한 상태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운용법은 거인화 자체의 부하를 받지 않는 오직 차력거인만이 가능한 독특한 전투법이었습니다. 차력거인은 일반적인 경지라는 뚫을 수 있는 저장력, 충분히 상위권에 속하는 속도의 압도적인 지구력까지 단적으로 비유하면 힘과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지만 지속력을 확보한 턱거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차력거인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턱거인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역시 부족한 체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합니다. 사족보행이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작은 체구 탓에 괴력과 육탄전을 내세우는 타 아웃거인에겐 정면으로 맞붙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나마 턱거인에겐 독보적인 집중 경지라가 있지만 차력거인에겐 그런 차별화된 능력이 없어서 차력거인의 승리를 점칠 수 있는 아웃거인 매치업을 떠올리기가 힘듭니다. 본체만 멀쩡하면 비상탈출을 하듯 빠져나와 몇 번이고 거인화 가능한 특성과 반대로 본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레벨리오 전투에선 뇌창폭격에 북부를 관통당하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속도와 기동력을 가진 만큼 거인화 자체의 내구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는 턱거인에게도 해당됐던 문제점인데 아마 차력거인 역시 정타를 맞게 되면 아예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턱거인처럼 신체 결손을 복구하지 못할 가능성도 점쳐지나 아예 전투 불능이 되었던 턱거인과 달리 차력거인의 경우엔 그대로 본체만 빠져나와 다시 거인화하면 그만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력거인의 전술적 가치가 높다는 건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기술력 의존도가 높은 거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차력거인이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건 임무에 가장 적합한 화기를 장착해 사수와의 협업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거리 포격 덕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만약 차력거인의 소속이 마레가 아닌 기술의 발전을 제한당했던 파라디 섬이었다면 수송이나 운반 외엔 활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차력거인의 특징은 독자적이지 못한 의존도라 볼 수도 있고 인류와의 합동수행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작중에선 뇌창이라는 신규 병기의 발명 이후 허구한 날 파괴되었던 갑옷거인의 외피나 4년 만에 재활약 때 무쌍을 찍지 못했던 여성형의 사례처럼 인류의 기술력이 발전할수록 거인이 전면에 나섰을 때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력거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날뛰는 것보다 각종 지원과 보조의 강점을 지녔던 만큼 이동식 포탑 같은 방식의 활용으로 퇴색되지 않는 가치를 지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파괴하고 짓이기던 타 거인들과 다르게 대량의 물자 운송이나 이동수단 등 다재다능하면서도 이질적인 면모를 보여줬던 차력거인. 하지만 차력거인 혼자만을 놓고 보면 전투에서 크게 부각되는 점을 찾기 힘들었는데요. 다행히 피크라는 뛰어난 계승자를 잘 만난 덕에 천지전에선 그야말로 차력거인만이 가능한 방법으로 무쌍을 찍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저희는 간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